안녕하세요. 저희는 과학체험 중독증이라는 과체중조 김혜연, 정민지, 강현지, 박다연, 박주연입니다. 저희는 물벼룩의 심장 박동수 변화를 통한 카페인의 위험성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위 탐구의 목적과 탐구 내용, 마지막으로 결론을 소개하는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탐구 목적입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고카페인 음료류인 에너지 음료류와 커피류를 비롯한 차류, 초콜릿 가공품 등의 다양한 카페인 함유 식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 중심의 교육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수업 시간의 집중도 향상과 학업 시간 확보를 위한 수면 시간 단축을 목적으로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류를 주로 소비하고 있는데요.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류의 과잉 섭취는 약물 복용이나 거친 행동, 과잉 행동 장애 및 성적인 위험 행동들과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카페인은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커피, 에너지 드링크, 의약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카페인 섭취 후 심박수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또 회복하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호기심이 생겨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자주 섭취하는 음료의 카페인 함유 수준을 분석하고 비교해보며 청소년의 올바른 카페인 섭취를 고취하고 카페인 함량에 따른 물벼룩의 심박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카페인이 신경 전달계에 미치는 영향과 원리를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카페인 섭취량을 감소시키면서 기호식품으로서의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고자 하였습니다. 탐구 기간은 8월 31일 자료 수집을 시작으로 10월 17일에 보고서를 작성하며 마무리했습니다. 본격적인 탐구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이론적 배경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각성제란 신경을 흥분시켜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하고 호흡 운동과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며 각성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니코틴과 현재 저희가 주제로 하고 있는 카페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페인은 무엇일까요? 카페인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물질입니다. 커피, 녹차, 초콜릿, 탄산음료, 그리고 자양강장제와 같은 음료에 포함되어 있어 생활 속에서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 섭취를 통한 다양한 반응 중 피로, 각성, 그리고 지구성 능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며 이를 통한 운동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보조제로도 많이 이용됩니다. 다음으로는 물벼룩의 구조인데요. 위 실험은 심장 박동 수를 측정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물벼룩의 심장 위치를 자세히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신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분되고 교감신경의 경우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어 심장 박동이 촉진되고 부교감신경의 경우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어 심장 박동이 억제됩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탐구한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물벼룩을 대조군으로 몬스터 음료, 바카스, 아메리카노, 커피 우유를 첨가한 물벼룩을 실험군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을 첨가한 실험군의 심장 박동수는 대조군보다 증가할 것이고 아세틸콜린을 첨가한 실험군의 심장 박동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몬스터 음료, 바카스, 아메리카노, 커피 우유를 첨가한 실험군의 심장 박동수는 노르에피네프린을 첨가한 실험군과 결과가 비슷할 것이라고 탐구 가설을 세웠습니다. 위 실험은 학생들이 주로 접하는 카페인 음료를 통해 심장 박동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한 실험 결과를 위해 1차, 2차로 나누어 반복 실험하였습니다. 실험 준비물은 앞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실험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스포이트를 이용하여 물벼룩 한 마리를 채집합니다. 두 번째로 슬라이드 글라스에 물벼룩을 얹고 물기를 적당량 제거합니다. 세 번째로 물벼룩이 담긴 슬라이드 글라스에 커버 글라스를 덮고 현미경으로 관찰합니다. 마지막으로 물벼룩의 심장 박동수를 점으로 찍으며 측정합니다. 이는 대조군의 실험 과정을 나타내었고 실험군의 경우 두 번째와 세 번째 과정 사이에 카페인이 함유된 특정 음료를 첨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영상은 물벼룩의 심장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며 심장 박동수를 직접 측정한 촬영 영상입니다. 다음 표는 대조군과 노르에피네프린, 아세틸콜린 등등을 첨가한 물벼룩의 심장박동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표를 보면 각 차시마다의 심장박동 횟수와 음료수의 카페인 함유량 그리고 진행 과정 사진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실험은 10초당 물벼룩의 심장박동수를 저희가 하나하나 직접 점을 세며 횟수를 셌고 물벼룩의 배송 조건을 고려하면 이 결과를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위에서 봤던 표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노르에피네프린을 첨가한 실험군은 저희가 앞서 세웠던 탐구 가설과 흡사하게 대조군보다 높은 심장박동수를 보였고 아세틸콜린을 첨가한 실험군은 반대로 대조군보다 낮은 심장박동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커피우유와 아메리카노, 바카스를 첨가한 실험군은 노르에피네프린을 첨가한 실험군과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 대체적으로 높은 심장박동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커피우유와 아메리카노, 바카스를 첨가한 실험군들 중에서는 카페인 함유량에 따라 심장 박동수가 변화했는데 여기서 카페인 함유량이 제일 높은 아메리카노의 실험군의 심장 박동수가 가장 높게 측정되었고 반대로 카페인 함유량이 제일 낮은 바카스가 가장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몬스터 음료를 첨가한 물벼룩은 직사였습니다. 다음은 탐구 결론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소량의 카페인 섭취 내용 전에 저희가 한 실험을 정리해보자면 우선 저희가 한 실험은 카페인과 신경전달 물질이 물벼룩의 심장박동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비교하며 이와 관련된 신체 반응을 탐구하여 성장하는 10대 청소년들에게 카페인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실험을 통해 카페인이 물벼룩의 신경을 흥분시켜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하고 호흡 운동과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며 각성 효과를 나타내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즉 카페인은 물벼룩의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소량의 카페인 섭취는 기초대사율과 혈류량을 증가시켜 대사가 활발하지 못한 사람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각성 효과도 있어 집중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피로회복과 소화에 도움을 주고 이뇨작용으로 인하여 체내에 쌓인 노폐물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적절한 카페인 섭취는 피로회복과 일의 능률에 도움을 주고 무엇보다도 현대인의 기호식품으로 꼽히고 있는 커피 등에 함유되어 기호도 충족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신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잉의 카페인 섭취는 가슴이 지나치게 두근거리는 현상을 가져오고 불면증 등의 수면장애를 유발하며 성장장애, 여드름 악화, 구강건조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량의 카페인을 섭취할 경우 카페인 자체가 지니고 있는 독성으로부터 청소년의 카페인 섭취량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까지 알려진 카페인의 이로운 측면과 카페인 음료 시장의 성장 추세를 비추어 볼 때 카페인을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저희는 현대인의 과다한 카페인 섭취량을 감소시키면서도 기호식품으로서의 만족도를 충족시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안은 커피에서 카페인 성분을 제거한 디카페인 커피 및 음료의 섭취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안은 커피보다 낮은 카페인이 함유된 녹차나 피로회복에 좋은 홍삼차, 그리고 기억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오미자차, 그리고 위장을 진정시켜주는 페퍼민트차 등의 음료의 섭취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상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